여러분 안녕하세요. 편집자 K입니다. 오늘은 9월에 함께 읽고 싶은 책 몇 권을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로 보여드릴 책은 이스라 작가님의 끝내주는 인생입니다. 신작 산문집이고요. 이스라 작가님만큼 제목을 잘 짓는 작가가 정말 흔치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 많이 하거든요. 일간 이스라라는 그 어떤 자기만의 매체, 자기만의 플랫폼을 만든 것부터 범상치 않은 시작이었는데 그 이후에 뭐 연재 노동자, 문학 직거래 이런 여러 가지 표현들을 굉장히 맞춤하게 잘 쓰신다고 생각을 했었고 이후로 거의 매년 빠짐없이 책을 내오고 있는데 번번이 그 책이 나올 때마다 제목이 어디서도 쉽게 보지 못한 유형의 제목이다라고 감탄을 하곤 했었어요. 뭐 심신단련 같은 거, 새 마음으로, 저 새 마음으로라는 그 책 굉장히 좋아하는데 헛 마음이 아닌 새 마음, 새 마음으로라는 그 책도 너무 좋아하고 깨끗한 존경 이런 책도 있었죠. 그리고 이번에 나온 책 끝내주는 인생이라는 제목도 너무 좋은 제목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근에 예스24에서 한국 문학의 미래가 될 젊은 작가를 뽑아주세요 라는 그 설문을 돌렸었는데 그때 한 40만 명인가가 참여를 했고 그 중에 많은 분들이 이스라 작가님께 투표를 해서 1위로 뽑히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작가가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글로써 사람들과 연결이 되고 그것을 모아서 책으로 내고 활동을 하고 하는 것을 보고 있자면 내가 되게 특별한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게 해요. 그렇게 만들어주는 몇몇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 시대의 아이콘이 될 텐데 이스라 작가님도 그런 아이코닉한 인물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그렇게 아이코닉한 존재가 되면은 그 사람의 콘텐츠를 직접 소비하지는 않고 어떤 이미지로만 머릿속에 가지고 있게 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이스라 작가님 뭐 이름도 알고 활동하는 것도 보고 했지만 책을 막상 읽어본 적은 없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잖아요. 이스라 작가의 책 중에 딱 한 권만 권해달라라고 하면 저는 이 책을 권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스라 작가님은 굉장히 큰 눈과 큰 귀를 가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남들보다 더 잘 보고 더 잘 듣는 능력을 탑재한 분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책에서도 참 그런 매력이 유감없이 드러납니다. 자기 주변의 사람들, 그게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 같은 관계도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뭐 요가원이나 태권도 학원 뭐 이런 데서 관계를 맺게 되는 완전히 내 인생과는 무관했던 사람들을 포함해 그런 사람들과의 만남,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 그 사람들에게서 내가 보고 배운 것들, 그런 것들의 총합이 나구나라는 것을 너무나 잘 표현을 하세요. 그런 글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제목이 아마 끝내주는 인생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결국에는 우리 인생 곳곳에 너무나 고유하면서도 찬란한 면들이 존재한다. 그게 뭐 숨어 있을 수도 있고 잘 드러나는 사람도 있겠지만 누군가 이렇게 잘 들여다보면 반드시 발견할 수밖에 없게 되는 끝내주는 점이 있다라는 것을 이 책을 보면서 굉장히 좀 잘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가님처럼 이렇게 열린 귀와 눈과 마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 그 태도 자체를 저도 좀 배우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런 태도를 잘 훈련해 나가면은 인생이 아무리 나이를 먹고 경험이 쌓인다고 해도 너무나 새롭고 유니크하고 신기한 일들로 계속 가득 차 나갈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감도 들게 하는 책이었어요. 그리고 아마 작가님이 일간 이스라를 비롯해서 그 전에도 꾸준히 글 쓰는 일을 한 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태도가 조금 더 잘 강화될 수 있었겠구나 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글쓰기의 효용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게 글을 써오기 시작해서 그것이 이제 업이 되고 읽어주는 사람들이 생기고 자기에게 영향력이 생기고 그러면서 이제 그 자신의 장점, 강점이 더 강화되는 아주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글쓰기를 하는 사람들, 글을 더 잘 쓰고 싶은 사람들에게도 이 책을 좀 추천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에세이 잘 쓰는 법을 글쓰기 교재로 써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작가님이 매일매일 일간 이스라를 연재하면서 어떤 정해진 분량 안에서 이야기를 짜나가는 거를 아마 이렇게까지 많이 연습하는 작가도 많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런 무수한 경험과 훈련이 쌓여서 에세이 한 편을 이렇게 쓰는 것이 완벽에 가까운 것이구나 하는 것을 습득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나 좀 글 좀 잘 쓰고 싶은데, 산문 잘 쓰고 싶은데, 내 이야기, 내가 생각한 것들을 잘 정리해보고 싶은데 하는 글쓰기와 관련된 욕망을 가진 분들한테는 저는 이 책을 읽고 이 책에 실린 편편의 글을 분석해보는 연습, 그리고 문장 쓰는 연습, 표현하는 방법 같은 거를 굉장히 많이 배울 수 있는 책이다라고 권해드리고 싶을 만큼 글쓰기의 하우투를 담은 책으로도 아주 좋은 책으로 보였습니다. 이 책의 앞부분에는 사진 작가이자 시인인 이원 작가님의 사진들도 실려 있는데, 이 사진들을 쭉 찬찬히 본 다음에 이제 글이 시작이 되거든요. 이 흐름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사진 자체에도 스토리가 많이 담겨 있어서 보는 재미가 훨씬 커진 책인 것 같습니다. 그에게서 최고의 나를 발견한다라는 꼭지입니다. 편지 형식으로 되어 있는 글이고, 작가님의 반려묘였던 고양이 타미가 세상을 떠난 이후에 쓰인 글이에요. 타미의 이야기는 제가 만들었던 다름 아닌 사랑과 자유라는 엔솔로지에도 실려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도 조금 더 마음이 가는 글이었는데, 그리고 또 이 안에 제가 너무나 오랫동안 좋아했던 철학자와 늑대라는 책도 인용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반가웠고, 그리고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타미를 닮아가고 싶었던 수많은 순간을 기억해. 탁월한 점프와 착지, 유려한 꼬리의 움직임, 확실한 요구, 고도의 청력을 가진 세모난 귀들, 하나의 행성처럼 깊은 눈이 2개나 있었지. 타미는 더는 나를 귀찮게 하지 않아. 나를 귀찮게 할 몸이 사라졌기 때문에. 나에게 사랑은 기꺼이 귀찮고 싶은 마음이야. 나에게 사랑은 여러 얼굴을 보는 일이야. 사랑한다면 그 모든 얼굴을 볼 수 있도록 부지런해지고 강해져야 해. 아프게 배운 건 잘 잊히지 않아. 늑대와 고양이의 죽음에서 배운 것들. 이 배움은 고개를 들어 너를 바라보게 해. 동물들의 각별한 형제인 너, 강하고 약한 너, 결점투성이인 너, 절대로 영원하지 않을 너, 너무나 유한한 너를 사랑할 수 있을 때 사랑해야지. 나중에 아프더라도 지금은 힘껏 그래야지. 그게 바로 내가 되고 싶은 최고의 나야. 고통과 환희가 하나라는 걸 모르지 않는다는 듯이, 비와 천둥의 소리를 이기며 춤추듯이, 무덤가에 새로운 꽃을 또 심듯이 생을 살고 싶어. 네. 너무 좋은 대목이 많은데 제가 특별히 좋아했던 대목을 읽어드려 보았습니다. 자꾸 눈물이 나려고 하네요. 근데 이스라 작가님의 큰 또 다른 매력 중에 하나가 절대 유머를 잃을 수 없다 하는 굳은 의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빵빵 터지고 또 여기저기서 엄청 뭉클하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책이기도 합니다. 이 유머를 잃지 않을 수 있는 그 의지와 노력과 용기와 능력, 다 이건 굉장한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이스라 작가님 신작도 보여드리고 한 대목 읽어드렸습니다. 네, 두 번째 책은 제가 편집에 참여한 책이에요. 저희 팀에서 나온 책이고, 저도 그래서 동료 편집자가 만들 때 옆에서 거들었던 책인데요. 구병모 작가님 신작 소설집 있을 법한 모든 것입니다. 당장 일어나진 않았지만 충분히 일어날 것 같은, 일어난다 해도 이상하지 않을 만한 다양한 이야기들이 모여있는 소설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작품집에 수록된 작품들을 읽다 보면은 작가님의 어떤 염세적인 면이나 비관적인 생각들, 전망 같은 것들이 와닿아요. 근데 저는 그런 게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라는 종이 지금까지 살아온 역사, 앞으로 살아갈 것 같은 미래 같은 걸 생각해 보면은 그렇게 희망적이고 낙관적이고 그런 미래가 가당키나 한가? 그런 미래가 정말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저는 분명히 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그 다음 단계로 조금 더 낙관하고 희망을 가지고 연대를 가지고 사랑과 우정의 힘으로 나아가 보자 하는 작품들의 힘도 저는 굉장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걸 설득시키는 게 너무너무 어렵기 때문이잖아요. 그렇기도 하지만 그것을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는, 필연적으로 느낄 수밖에 없는 이런 염세적이고 비관적인 측면들, 이거를 인정하고
그래, 그런 걸 분명히 인정하고 그 상태에서 쓰는 작품들이 우리를 좀 돌아보게 하는, 거울처럼 들여다보게 하는 측면도 분명히 있죠. 그래서 읽다 보면은 생각이 많아지고 착잡한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걸 완전히 몰입하게 쓰는 이 작가님의 필력이 만나서 몰입해서 읽으면서 그 안에서 복잡한 심사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그런 효용이 있는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병모 작가님의 그 태도를 아주 지지하고 응원하는 마음이 커요. 구병모 작가님 그간 쓰신 작품들을 쭉 보면은 뭐 환상의 세계, 추상의 세계, 실제의 세계, 현실 뭐 등등을 넘나드는 작품들을 다양하게 쓰시잖아요. 그런 능력들이 한 권에 다 모인 책이 이번 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록작은 총 6편이고 이 중에 니니코라 치우푼타라는 첫 번째로 수록된, 제목이 좀 어려운 이 작품은 김유정 문학상을 받고 김승욱 문학상 우수상을 받았었고요. 그리고 이 표제작인 있을 법한 모든 것이 올해 김승욱 문학상 우수상을 받은 작품이기도 합니다. 이 두 작품이 아주 두드러지게 눈에 띄는 작품인 거는 맞는데, 저는 이 두 작품 사이에 있는 노커라는 작품도 너무 재밌게 읽었어요. 누군가 등을 두드리면 그 두드림 당한 사람이 언어를 잃는 거예요. 어떤 바이러스가 퍼지듯이 그 증상을 겪게 되는, 그래서 언어를 잃게 되는 사람이 순식간에 퍼져나가고 그러면서 세상이 어떻게 뒤틀리는가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단편이거든요. 또 단편 분량에서 이렇게 스펙터클하게 뭔가 진행될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놀라웠고, 그리고 이런 설정이 들어가는, 특별한 설정이 들어가는 작품이 잘못 풀리면 되게 이도저도 아닌 게 되게 쉬운데, 너무 치밀하게 누군가 언어를 잃었을 때 일어나는 일들을 너무 치밀하게 단편 하나에서 다 그려내셔서 정말 상상도 못한 부분까지 설계가 되어 있어서 너무 소름이 끼쳤던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되겠구나 하는 게 정말 있을 법한, 있지 않았지만 있을 법한 모든 것 중에 하나로 다가오는 거죠. 단순히 언어를 잃으면 너와 내가 소통이 안 되겠구나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사회 시스템이 어떻게 망가지고, 노동자가 어떻게 일을 못하게 되고, 대면 활동이 어떻게 불가능해지고, 관계가 어떻게 끊기고 하는 것들이 정말 디테일이 다 살아있어서 소름 끼치게 재밌는 작품이었습니다. 작가의 말을 읽어볼까요? 저는 작가님 쓰시는 이 작가의 말 너무 좋아하는데, 비대면 시대 3년을 지나는 동안 우리 주위에는 좋은 것, 사치스러운 것, 저렴한 것, 편리한 것들이 많이, 더 많이, 있는 힘껏 기를 쓰고 넘쳐나게 되었다. 그것을 차질 없이 구현하고 제공하는 노동자의 피와 살을 먹고서 증식. 너무 많다. 정확히 뭐가 많다고 집어낼 수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이 너무 많다. 보아서, 먹어서, 입어서, 발라서, 치워야, 없애야 하는 것들이 많아졌다. 그것을 사용할 사람은 턱없이 줄었다는 반복적인 탄식과 우려 속에서. 그리하여 다함이 없다. 지극을 잃었다. 다함이 없는 세계에 영이 곱해진다. 그 어느 때보다도 이야기는 만연하고 창궐하고 범람하고 난무한다. 그것을 이야기의 개화라고만 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쩌면 이야기하는 것이 더 이상 설 땅을 잃어버린 시대의 끝에 와 있는지도 모른다. 뭔가 이대로는 좀 아닌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뭐가 아닌지 말해보라면 순식간에 그것이 무엇인지 혹은 무엇이 아닌지 모르게 되고 마는 상태로 나날을 보내고 있으며, 잘 전해질지 모르겠지만 이 소설집 가운데 절반은 그 혼란의 메모들로 빚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을 법한 어떤 것과 있을 법한 모든 것 사이에 어디쯤에 당신이 촉발되고 솟아오르고 흘러넘치고 울려 퍼지고 자리 잡으니. 이런 작가의 말 일부를 읽어드려 보았습니다. 너무 멋있지 않나요? 저는 진짜 구병모 작가님의 그 특유의 왜 만연체라고 하죠? 문장의 길이가 길어지는 그 문장 형식을 너무 사랑하는 것 같아요. 물론 단문으로 경쾌하게 아니면 깔끔하게 끊어지는 문장들을 잘 쓰시는 분들도 많지만, 저는 어떤 언어를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이제 작가의 능력이고, 그렇게 활용된 언어 사용법, 언어의 기록법,
같은 것을 누리는 게 또 독자의 아주 큰 혜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평소에 말하거나 평소에 무언가를 쓸 때는 이렇게 쓰지 않는 그런 문장 형식들, 표현들 같은 것을 보고 읽고 하는 그 자유가 너무나 저한테는 좋아서 구병모 작가님 작품들 읽을 때마다 신이 나요. 세 번째 책. 이 책은 어쩌면 좀 모르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이 책은 강현실, 우아영 두 분이 쓴 평행세계의 그대에게라는 책입니다. 이렇게 제가 플래그를 꽤 많이 붙여가면서 읽었는데 지금 한 3분의 2 정도 읽었어요. 이 책 후기들을 좀 찾아보고 싶어서 온라인 서점에 들어갔는데 그 판매 지수가 너무 생각보다 낮아가지고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와, 이 책은 진짜 꼭 보여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책은 부제가 과학 읽는 두 여자가 주고받은 말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편지 형식으로 두 분이 주고받은 글을 묶은 책이고, 근데 이렇게 편지 형식의 책에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 있는 게 있어요.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떠냐에 따라서 두 사람이 너무 가까우면은 읽는 독자가 소외감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두 사람이 완전히 그냥 무관하게 남모르는 사람들인데 이 기획된 컨셉을 위해서 만나서 편지를 주고받는다? 그러면 당연히 이 편지 형식이 주는 장점을 누릴 수 없겠죠? 두 저자의 거리감이 어느 정도인가가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편지 형식의 책을 읽을 때마다 하는데, 이 책은 그 거리감이 일단 좋았던 것 같습니다. 두 분이 동갑 여성이고, 강현실 작가는 과학기술학 연구자, 그리고 국립중앙과학관 학예연구사예요. 그리고 우아영 작가님은 공대를 졸업한 뒤 5년간 과학 전문지 과학 동화를 만들었고, 그 뒤로는 온갖 재미있는 콘텐츠를 기획하면서 살고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과학의 조예가 깊은 동갑내기 두 여성이다라는 공통점이 있고, 두 분이 일로 만난 사이예요. 그래서 일로 만나서 알고 지내는 사이, 요 정도였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속속들이 알고 있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둘이 나눌 만한 내용, 자기 업과 관련해서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나눌 만한 내용은 아주 많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이의 두 분이라는 점이 독자로서 되게 좋았던 점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좋았던 거는 두 분이 과학에 대해서 얘기를 주고받잖아요. 근데 그 글 한 꼭지 한 꼭지마다 주요 테마로 삼는 이야기와 그 이야기를 잘 담은 과학 분야의 책이 소개돼 있어요. 제가 엊그저께 교보문고 광화문점을 둘러보면서 느낀 게, 문화 코너가 굉장히 약화되었는데 교양과학 분야의 매대가 되게 커졌다는 인상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분명히 교양과학에 대한, 교양과학이라는 말도 좀 웃기지만 과학 분야의 책들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다는 것을 그 서점의 구성을 보면서 좀 느낄 수 있었고, 그리고 최근에 활동하는 뭐 영상 매체나 유튜브 등등에서 활동하는 과학 분야 저자분들 몇 분 떠오르죠. 그런 분들의 활약이 더해졌고, 그리고 우리가 이 시대 자체가 과학과 너무나 밀접해져 있기 때문에 그냥 책을 읽고 평소에 그렇게 과학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책으로 무언가를 알아가기 좋아하는 독자군에서 과학 분야에 대한 호기심이 많아진 것도 저는 분명히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저도 그렇고요. 그렇지만 이제 그 과학 분야가 제 전문 분야가 아니다 보니까 과학 분야의 책들을 뭘 읽으면 좋을까 좀 막연하게 저도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그럴 때 제가 지금까지 사용했던 방법은 제가 믿고 읽는 번역가들의 이름을 검색해서 그 번역가가 번역한 책을 읽는다, 이런 식이었거든요. 그 방법도 물론 주요한 방법이 됐지만 이 책을 보면서 제가 읽고 싶은 과학책이 너무 많아졌어요. 장바구니에 지금 과학 분야 책들이 마구 쌓여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기쁜 수학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그 책들의 주요한 시사점, 그리고 그 책이 과학 분야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너무나 잘 적어주셔가지고, 아, 겁내지 말고 읽어보고 싶다. 무궁무진한 세계가 그 안에 있구나라는 기대감을 많이 느끼게 했거든요. 그리고 두 분 다 이제 여성이고 이공계 전공을 하시다 보니까 그 분야를 전공한 여성으로서 느꼈던 어려움들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저는 반대로 문과 공부를 하고 문과 쪽 일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여성이라는 이유로 이 업무가 나랑 맞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은 단 한 번도 없거든요. 근데 이제 이분들은 완전히 반대쪽에 계신 분들인 거죠. 뭐 요즘 표현하는 새는 파이프라인이라고 하죠. 계속 그렇게 파이프라인에서 무언가 새어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밖에 없는 분야에 계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시사점들을 많이 짚어주실 수 있는 것도 같고요. 몇 부분 읽어볼까요? 이런 것. 과학이 사회적 구성물로서 사회를 반영한다는 것. 그래서 과학을 정말 중립적으로 만들려면 우린 과학이 중립적인 학문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과학을 정말 중립적으로 만들려면 과학을 둘러싼 모든 것을 중립적으로 만드는 의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 우리가 숨 쉬듯 사용하는, 아니 숨을 쉬기 위해서도 사용하는 기술을 작동시키는 익명의 존재들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정보통신망이나 전력체계와 같은 기술 인프라는 정상적으로 작동할 때는 그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다가 기술이 실패할 때 그 위력을 드러내는 특성이 있습니다. 특히 정보통신이나 스마트 기술 같은 무형의 기술에 대해서는 그것을 구성하는 물질도 그것을 작동하는 인간도 우리는 곧잘 잃어버리곤 합니다. 이런 것도 전혀 생각지 못했던 것이고요. 사물이 대상화되고 타자화된 사물 그 자체로만 존재한 적은 단 한순간도 없습니다. 각각의 사물에는 다른 사물 또는 그를 둘러싼 사람과 사회와 상호작용하는 맥락이 늘 흐르고 있죠. 사람이 개발한 우유 테크놀로지의 변화를 통해 사람과 사회와 심지어 지구가 다양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우유는 그저 홀로 우유로 존재한 적이 없는 셈이죠. 우유라는 게 어떻게 젖소로부터 시작되어서 어떤 기술과 사회적인 명분과 정치적인 맥락 등등을 통해서 소비자에게 가닿는가, 그리고 그 소비자에게 우유가 어떤 존재로 인식이 되었는가 하는 얘기들이 앞에서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서구식 근대 국가 건설이라는 동아시아 정치 권력의 꿈이 투사되었다, 뭐 이런 것들. 저도 어릴 적에 우유 급식을 했던 세대였기 때문에 너무 이해가 되는 면이었는데요. 이런 거, 사물이 대상화되고 타자화된 사물 그 자체로만 존재한 적은 한순간도 없다 하는 것들도 되게 인상적인 대목이었습니다. 그리고 인류가 보유하고 있는 과학 지식이 얼마나 인종 편향적으로 만들어진 것인가 하는 것들. 과학 데이터의 상당 부분이 백인 남성의 기준으로 맞춰진 거다 하는 것들은 뭐 여러 책들에서 말해져 온 거죠. 제가 예전에 소개했던 보이지 않는 여자들도 그런 책이었었는데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요. 내 친구인 로봇을 학대하는 인간과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 과학계에는 왜 여성이 필요한가? 과학계에 어떤 특별한 한 여성이 유리천장을 깨고 성공한 자기계발적인 성공 스토리 이런 것이 아니라 그 과학 공부를 하고 그것과 관련된 일을 꾸준히 하면서 그 안에서 어떻게 내가 이 업을 받아들이고 이 분야에 대해 고민하고 나로서 조금 더 잘 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현실적인 생각들을 하는 이야기와 그런 사람들의 책이기 때문에 저처럼 완전히 다른 분야의 직장인이 읽기에도 재밌었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이 책은 너무나 많은 정보를 주고 있는 책이다. 이 책이 이렇게 판매 지수가 낮아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급한 마음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책 좀 많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재밌어요. 이렇게 9월의 니체 영상을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재밌게 읽고 있다 하는 책 있으시면 댓글로도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그때는 가을이겠네요, 여러분. 네, 가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